사공부와 학업에서 문제 해결 기술 습득.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문제 해결 기술을 습득하고 싶습니까? 이 장에서는 자신있게 모든 문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 복잡한 작업을 세분화하는 방법, 목표보다는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방법 등 문제 해결의 핵심 구성 요소를 살펴봅니다. 또한 시행착오를 통해 솔루션을 개선하는 방법과 피드백과 성찰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마칠 때쯤이면 지략과 독창성을 가지고 도전을 돌파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공을 달성하세요. 문제 해결 기술을 마스터하세요. 문제의 주요 구성 요소 분석 및 식별. 문제 해결은 필수 기술이며 문제의 핵심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분석할 때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증상은 무엇입니까?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핵심 구성 요소를 파악했으면 이제 다음 단계인 문제 해결로 넘어갈 때입니다.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를 분석할 때 증상과 근본 원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며 근본 원인은 증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함정을 식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면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전략 마스터하기. 성공을 위해 개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타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문제 해결을 마스터하려면 먼저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첫 번째 단계는 효과적인 행동 계획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적인 솔루션을 평가하고 충동보다는 데이터와 증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및 비판적 사고, 기술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기 위한 조직화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작업을 작고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고 점진적 진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표에서 프로세스로 초점을 이동하고 실수를 프로세스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시행착오는 종종 솔루션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행착오에는 서로 다른 전략을 테스트하여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 확인한 다음 시간을 들여 솔루션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고 다른 관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솔루션을 조정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성찰과 자기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모두 함께 작동하여 문제 해결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신중한 집중을 통해 누구나 마스터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작업 세분화. 복잡한 작업을 세분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문제 해결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작업의 경우 작업의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면 작업의 기본 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솔루션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분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작업의 구성 요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 구성 요소 또는 부분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구조화된 시스템 개발 작업을 시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작은 덩어리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좋은 방법은 개별 구성 요소 목록을 만들고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항목을 함께 그룹화하고 관련 구성 요소를 함께 다루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작업을 해결할 때 점진적인 진행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작은 단계를 밟고 각 단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단계 사이에 논리적인 진행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복잡한 작업을 작은 단위로 나누면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세분화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시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순서도 다이어그램 또는 마인드맵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보조 도구는 복잡한 작업을 순서대로 구성하고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은 과정이며 목표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문제 해결에는 인내 및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잡한 작업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보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기술 습득 목표가 아닌 프로세스에 집중. 최종 목표에 집중하고 과정을 잊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정을 멈추고 감사하는 것을 잊습니다. 목표에만 집중하면 소진될 수 있으며 실제로 프로세스의 잠재력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초점을 목표에서 과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잠재적인 함정을 식별하고 그 과정에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르고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1. 심호흡하기.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 목표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기. 복잡한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면 문제와 해결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작은 성공 축하.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성공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동기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수를 여정의 일부로 인식. 실수를 여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식하면 회복력을 높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피드백 요청.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솔루션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십시오. 6. 진행 상황 반영. 진행 상황을 반영하면 개선 영역을 식별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 동기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문제 해결에 이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 문제 해결 기술을 습득하고 성공의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기술 습득. 시행착오를 사용하여 솔루션 개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는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는 솔루션을 찾기 위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방법이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지 식별하고 사용 가능한 최상의 솔루션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의 기본은 가장 잘 작동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다양한 솔루션과 방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작동하는 것과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각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개선함으로써 결국 선택 범위를 좁히고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문제와 달성하려는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솔루션이 집중되고 현실적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내심을 갖고 실패를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이 프로세스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이점은 많습니다. 첫째, 창의적이고 문제에 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처음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 없이 다양한 솔루션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문제 해결자가 되고 실패에 직면했을 때 더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착오를 사용하는 것은 훌륭한 학습 방법입니다. 다양한 솔루션을 테스트하여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행착오는 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개선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고 그 과정에서 귀중한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과 성찰의 이해. 피드백과 성찰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둘 다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다른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피드백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다양한 제안을 기꺼이 고려해야 합니다. 주어진 피드백을 충분히 경청하고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성찰의 이점은 엄청납니다.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개선 영역을 식별하고 성공 영역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반성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유사한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메모를 작성하거나 특정 지점에서 중지하고 반영하도록 미리 알림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직면한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내가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은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단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은 피드백을 받기 위한 또 다른 핵심 기술입니다.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드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과 성찰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질문하고 진행 상황을 평가하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궤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 독자들은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필수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핵심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복잡한 작업을 세분화하여 작업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과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목표 대신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시행착오, 피드백, 연습의 성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기술을 통해 독자는 이제 보다 쉽고 자신 있게 도전적인 작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 해결에는 그 이상이 포함됩니다. 문제의 주요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솔루션을 개선하려면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솔루션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드백과 성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과정 대신 목표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것은 종종 문제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 부족, 솔루션 전략 수립에 대한 무계획적인 접근, 성찰 및 피드백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솔루션이 명확한 방향 없이 추측에 불과하거나 엉뚱한 시도에 불과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너무 결과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대신 신속하게 답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잘못된 솔루션 또는 완전히 포괄적이지 않은 솔루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문제를 더 작고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를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공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를 정의하지 않고 바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전략과 많은 좌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지식에만 의존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자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피드백과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받고 프로세스에 대해 반성하면 놓쳤을 수 있는 문제의 측면을 드러내거나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실수를 이해하고 피함으로써 더 나은 문제 해결사가 되고 성공의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